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의향 광주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향하고 민족운동 그 부분에 이렇게 따옴표를 했죠. 예. 의향, 이미 다른 그 교수님께서 삼향, 뭐 의향, 예향, 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광주의 어떤 그 민족운동의 전통을 이야기하려면은 의향이라는 표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또 붙여봤습니다. 민족운동이라고 할 때요, 참 그 어려운 표현입니다. 저도 누가 전공이 뭐냐고 그러냐면 민족운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만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뭐 독립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독립운동 그러면 이제 보통 한말 대한제국기에서 뭐 일제강점기 이때만 해당되는데 조금 넓혀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모든 운동을 그냥 편의상 민족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아,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한규무라고 하고요. 이 어려운 이름입니다. 인터넷에서 한규무 검색하면 나오는 건 다 접니다. 예, 흔치 않은 이름이고요. 저는 1961년생입니다. 예, 올해가 벌써 환갑이 됐습니다. 이번 11월이 이제 환갑이었고요. 저는 서강대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광주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든가 광주 전남의 역사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께 강사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가 오늘만 45분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4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건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양 광주 이미 뭐 여러분 다른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건 짧게 넘어가고요. 광주의 이제 민족운동 전통이라고 했는데 광주가 의향이다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의향인가? 구체적인 인물 사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약하시더라고요. 일반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 광주가 왜 의향인가? 이 전통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엮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의 이제 민족운동 사적이라고 했는데 뭐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 대한제국기 우리 민족운동,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원형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내에 나가보면 뭐 금남로, 뭐 충장로 가면 과거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옛 터, 그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뭐 현대식 빌딩이 들어섰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광주 시내에서 이런 곳이 우리 민족운동과 관련이 있는 장소구나. 또 이런 장소가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고 지배했던 기구구나. 그런 걸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사의 교훈은 쓸모가 있을까? 제가 강의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단순히 이것이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하나 더 쌓는데 끝나지 않고 뭔가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화두를 던졌어요. 역사의 교훈은 쓸모가 있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역사의 교훈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답답해요. 예.
왜 그런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은 주지만 그게 쓸모가 없는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양할 때 뭐 예향, 위향, 의향 뭐 세 가지 잘 아실 겁니다. 예향 맞아요. 예, 광주, 호남 예술의 고장입니다. 미향 정말 맛있는 음식 많지요. 예, 맞아요.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향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예향, 미향보다도 의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으로서, 제가 광주에 온 지는 뭐 20몇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떤 광주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또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스럽다와 자랑스럽다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초중고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너무 자랑스러운 것 위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구별하려고 하는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오해가 되기 싫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가?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자랑스러우면 뭔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전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뭐 박사, 교수, 뭐 그렇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애국심이라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나라라도 내 조국이면 사랑스러워야 된다고. 광주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는 다행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 광주가 의향인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5개의 사건을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난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두 번째는 한말, 특히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그러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이때 의병, 3.1운동, 광주학생운동, 5.18 민주화운동, 이 5가지 사건으로서 광주가 또 넓히면 호남이 왜 의향인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서 의향인 것을 보여주는 고장은 전국에서 광주와 호남밖에 없습니다. 자, 광주의 민족운동 전통. 첫 번째, 임난의병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인데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국 각지에서 다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광주 호남의 특징은 뭔가? 임진왜란 초기에는 일본군이 전라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싸워요? 다른 고장, 다른 지역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우리 지역에 들어온 일본군이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남의 지역, 다른 지역 가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고경명이시죠. 뭐 고경명 장군 그럽니다만은 이제 다 유학자십니다. 근데 유학자들이 다 의병장이에요. 왜냐? 유명한 분이 깃발을 들고 일어서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남구에 가면은 이제 그 포충사가 있죠. 이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이분은 자식들과 함께, 자식들까지 데리고 가요. 노비들도 데리고 갑니다.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이죠. 예전에는 전라북도였습니다만 금산 전투에서 싸우다 돌아가십니다. 아들도 죽습니다. 인후라고요. 다른 지역 가서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진주성 전투가 꽤 유명하죠. 여러분 진주성 전투 그러면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 혹시 뭐 논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논계에 얽힌 바로 그 전투입니다. 진주성 전투의 삼충이라고 불러요. 3명의 충신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자결하신 분도 있고, 예, 또 이 외적에게 맞서 싸우다 또 흉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누군가 김천일, 최경회, 황진 3분입니다. 진주성의 삼충인데 이 3분이 전부 호남 분입니다. 예. 김천일, 최경회, 황진 3분이 다 호남 분입니다. 황진은 이제 전라북도 분이고요. 김천일, 최경회 이분들은 전라남도 분입니다. 예. 정작 그 지역 장군 중에 진주성 삼충이라고 불리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주성 가서 싸우다 다 순국하셨습니다. 자, 황진이란 분은요, 남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천일, 이분은 나주 출신입니다. 나주. 다음에 고종훈은 광주 출신인데요. 이 고경명 장군의 아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최경회는 이분은 화순, 능주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제 논계가 있죠. 논계. 제가 뭐 이제 올해 환갑이니까 저 옛날 사람이죠. 저희 자랄 때는 이제 논계는 진주의 기생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짤막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는 논계가 기생이 아니고 저 최경회라는 분의 부인이다. 첩이 아니고 2번째 부인, 그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요새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논계가 진주의 기생이 아니고 장수의 그런 그 양반집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광주에 뭐 20몇 년 살았습니다만 이제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이 무진장 그러잖아요. 무주진한 장수 할 때 장수 저희는 이제 진한 그 집안인데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임난의병입니다. 예, 다른 지역 가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여럿입니다. 이분들만 가셨겠어요. 같이 여러 이 지역 주민들도 가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기가 좀 떨어지지만 한말의병입니다. 의병이 뭐 1895년 을미사변, 다음에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뭐 정미조약 이거 끝났을 때 일어났다고 배우셨죠. 예, 하도 이런 그 사건명 연도 얘기하면 죄송해요. 예, 뭐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한말 의병이 일어났는데 전국 각지에서 의병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의 특징은 뭔가? 끝까지 항전한 것이 이곳 의병입니다. 다시 한번.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다 일어났는데 대부분 일제의 그 화력, 병력에 눌려 다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병이 호남 의병인데 호남 중에서도 광주, 전남 의병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다른 지역 의병들은 다 진압을 했어요. 어떤 작전을 세우는가? 남한 대토벌작전, 남한 대토벌작전, 일제의 표현입니다.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온갖 화력을 다 쏟죠. 결국 이 지역 의병도 모두 진압이 됐습니다만은 최후까지 항전한 것이 호남 의병이라는 겁니다. 이 호남 의병 하면 저는 의병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뭐 좀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연결 고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임난의병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말의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요, 전부 그 호남 의병장들, 포로로 잡힌 분들의 사진입니다. 다 호남 의병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붙잡힌 의병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강제 노역에 동원되죠. 여러분,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시작되는 국도 1호선 다 붙잡힌 의병들이 강제 동원돼서 다
정말 피눈물 나는 도로입니다. 자, 이건 뭐 너무도 유명한 사진이죠. 맥켄지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의병 관련 사진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준비 중이거나 전투하는 장면 이런 거 없습니다. 아까는 붙잡힌 분들이고요. 예, 요거 하나 유명하게 나와 있죠.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요걸 재현을 했죠. 자, 다음에 3.1운동입니다. 3.1운동 1919년 3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특징이 뭔가 특징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난의병이 있었어요. 다음에 한말의병이 있었어요. 이 징검다리에서 3.1운동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의향이라고 하기가 난처해집니다. 다행히도 3.1운동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시 1919년 네모를 쳐놨습니다. 몇 월 며칠인가. 여러분 대면이 아니니까 질문할 수는 없겠지만 저 네모를 채우실 수 있겠어요? 제가 다른 지역 같으면 안 하는데 우리는 의향이라고 자부를 해요. 의향이라고. 우리 의향이야. 의향. 또 5.18 갖고 민주화의 성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의향의 조건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언제 일어났는가? 1919년 3월 10일입니다. 예. 1919년 3월 10일. 지역마다 다 달라요. 3.1운동이라고 해서 3월 1일 다 일어난 거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우린 조금 빠른 편입니다. 3월 10일. 예, 이날이 장날이에요. 3.1운동이 대부분 장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제가 장날은 막지 않았어요. 자, 일시는 3월 10일입니다. 장소가 어디인가? 작은 장터라고 그러는데 그 왼편에 사진이 있는데 저게 정말 작은 장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진 중에 실제 설명과 다른 건 많습니다. 자, 큰 장터가 있고 작은 장터가 있었어요. 닷새마다 열리죠. 원래 3월 5일 큰 장날 열리려고 했는데 계획이 좀 바뀌어서 3월 10일 작은 장날로 옮겨집니다. 그럼 어디선가? 그 장소가 어딘가? 예. 작은 장터가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어딘가 예전엔 천변이 있고요. 서남대병원, 적십자병원 이렇게 부른 데가 있었죠. 바로 그 일대입니다. 저 뒤에 있는 다리는 지금의 금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교라고 불렸는데 지금 부동교 위치가 아니고 금교 위치라고 합니다. 앞에 저 까만 돌이 보이죠? 저기 보면 작은 장터 3.1운동 관련 내용이 짤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저런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다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한말의병, 죄송해요. 임난의병, 한말의병, 3.1운동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일시 1929년 11월 3일이죠. 11월 3일입니다. 예, 이날이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고요. 근데 학생들을 등교시켰어요. 일요일 날 등교하니까 짜증나죠. 또 하나는 일본의 천황이라고 요새는 하지 않죠. 일왕이라고 그러죠. 일왕의 생일입니다. 명치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학교로 일요일인데 나오게 해서 일왕 생일 축하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 있죠. 그러다가 시내에서 한국인,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이제 패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장소가 어딘가 광주역전이라고 그럽니다. 광주역 앞인데요. 지금의 광주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광주역이 아니고 왼쪽 사진 보면 이제 옛날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위아래 중에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위 거 같긴 한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대인동의 동부서방서 자리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죠?
저 앞에도 가면 아까 3.1운동 작은 장터와 마찬가지로 요만한 돌이 있어요.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적어도 의향, 우리 광주 시민이면 광주학생운동 1929년 11월 3일, 그건 알고 있었어. 장소, 지금의 동부소방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죠. 이 광주학생운동에 대해서 저도 광주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논문도 쓰고 또 책도 내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은데요. 예, 이름 없는 별들 1959년 작품입니다. 이름 없는 별들. 이것이 광주 학생운동 3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 지금 보면 촌스럽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또 사람도 많이 동원됐던, 돈도 많이 들어갔던 그런 작품입니다. 저 태어나기 2년 전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출연진 중에 제가 아는 분 딱 한 분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도 생소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주 학생 운동 관련하면은 그 오른편 사진, 광주역 앞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이 막 싸우는 장면이 뉴스에 꼭 나옵니다. 당시 사진 아닙니다. 광주 학생 운동 당시 시위 사진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 사진, 저 영상은 뭔가 이름 없는 별들에서 이렇게 따다 붙인 겁니다. 자, 11월 3일이 무엇이라 불렸는가? 학생의 날이라고 불렸습니다. 학생의 날. 저희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전날은 없어져 버렸어요. 맨날 그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대학생들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활을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바꿨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이때 우리 광주 분들이 좀 서운해했죠. 왜? 광주라는 지명이 빠졌습니다. 서운해했는데 저는 광주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을 휩쓴 운동이거든요. 뭐 아쉽지만 빠져도 뭐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미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은 1920년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30일 유명한 나주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주역 앞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들 댕기머리를 잡고 희롱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격분한 박아무개 선생이 주먹을 날렸다. 선빵이라고 그러나요? 주먹을 날려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양쪽에 싸움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댕기머리예요. 이게 진짜 있었는가? 그런데 이 댕기머리가 뭐 거의 다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있죠. 여기 유명한 최태성 선생님 그 프로 보면은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댕기머리 하나로 시작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주역, 옛날 나주역이고요. 그 오른쪽 그 위에 사진 여학생 둘이 이제 박기옥, 이광춘이라는 당시 희롱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이고 그 왼편 남학생이 주먹을 날린 박준채 선생이고 그 밑에 그 전시물이나 또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 전부 이 댕기머리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시 어떤 자료에도 댕기머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부터 조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판결문에도 어떤 조사에도 언론 기사에도 댕기머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냐면은 우리는 일본은 절대 악으로 보다 보니까 일본 군인, 경찰뿐만 아니고 일본 학생도 다 나쁜 사람들이야. 어떤 이렇게 선과 악의 구도로 가는 것이 전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댕기머리 부분은 역사학계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4.19입니다. 4.19. 4.19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서울, 부산, 마산, 대구, 광주 몇몇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19라는 것 중요하거든요. 독재 정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린 우리 역사에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에 광주가 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4.19 기념관 지금 있죠? 광주 시내 충파예요. 거기에 모셔진 당시 희생자들의 이제 영정입니다. 4.19는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3.15 부정선거에 가장 먼저 항거한 지역이 바로 또 광주라고 그러네요. 3월 15일 날 낮에 벌써 데모가 시작됐다고 신문에 나온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부분입니다. 저는 이 5.18에 대해 가지고는 웬만하면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5.18을 겪지도 않은 사람이 광주에 와서 5.18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961년생입니다. 재수해서 81학번입니다.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80년대 5공화국 전두환 때 가장 데모 많이 했던 학과가 역사학과입니다. 근데 전 그 역사학과 다니면서 데모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때 직선제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게 1도 없습니다. 저는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5.18을 되도록이면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1997년 이제 광주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998년 새천년 NHK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한번 큰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화의 성지라는 명예는 동시에 우리에게 짊어진 멍해입니다. 명예이자 멍해예요. 왜 그런가? 우리 집안이 좋아. 자랑을 해. 우리 형은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자랑을 하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그런데 넌 내가 변변치 않으면은 가족들이 성공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민주화의 성지야. 광주는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광주 오면은요, 다른 지역에선 별거 아닌데도 있을 수 있는 건데도 왜 민주화의 성지가 왜 이래? 이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참 이거 사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6가지 사건을 들었나요? 자, 아까 4.19가 빠졌었구나. 자, 임난 의병, 한말 의병, 3.1 운동, 광주 학생 운동, 4.19, 5.18 이렇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빠지지 않고 피땀 눈물을 흘린 지역은 대한민국의 광주밖에 없습니다. 자, 광주의 민족운동 사적은요, 이건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저도 여기 참여했고요.
순천대 교수님, 전남대 교수님 같이 팀을 짜서 광주 전남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지들을 뭐 할 수 있는 만큼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자로 콘텐츠로 독립기념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광주 요소요소에 이런 사적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건 그 목록입니다. 리스트 목록 보면요. 뭐 북구도 있지만 동구, 금남로, 뭐 양림동, 뭐 대인동, 예, 중심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모르고 다니는 그 주변에도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스며 있구나.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어디 있다고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쓸모가 있을까요?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우리는 얻지요. 문제는 그렇게 얻어진 역사의 교훈이 쓸모가 있을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스터 션샤인 제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뒤에 넷플릭스에서 다시 또 보고 왜냐하면 제가 전공하는 공부하는 시기가 딱 이 시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가족들하고도 자꾸 야 저게 그거야, 저 사람 누구야, 저게 뭐야 했더니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봤는데 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미스터 션샤인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거요. 최수종 씨 나온 역사 드라마입니다. 이분 최수종 씨 역사 드라마 정말 잘하시죠. 근데 너무 많이 나오세요. 태조 왕건 했죠. 해신 장보고 했죠. 대조영 발해를 세운 대왕의 꿈에서는 퇴종무효라 했죠. 이분 나오면 드라마가 거의 무조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한 분이 너무 많은 주인공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뭐 왕건이 청해진을 세웠네, 뭐 이렇게 막 헷갈려요. 워낙. 그런데 여러분, 야, 나 역사 드라마 너무 좋아. 나 역사에 관심 있나 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 트랜스포머 같은 막 그 로봇 나고 이런 겁니다. 저 과학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역사 드라마 좋아한다고 나 역사에 소질이 있나? 뭐 그렇게 뭐 꼭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 최수종 씨가 나오면요, 역사 드라마가 선과 악, 흑과 백의 구도로 가버려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역사의 교훈 이전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다음 이야기들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콩쥐 팥쥐 참 신기하죠. 이복 그 자매인데 다 주자 돌림이에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들은 전부 나름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데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에 끼친 영향이 뭡니까? 나 개미와 배짱이 저거 보면서 근면해야지 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분도 있겠죠.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저 이야기들 중에서 교훈을 얻었지만 그 교훈이 제 삶에 끼친 영향은 1도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야, 옳은 이야기야. 그런데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역사라고 다를까요?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쓸모가 있는가?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 단재 신치호 선생님,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유명하신 이야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을까요? 제가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는
과제 한 장짜리입니다. 간단해요. 저게 10점짜리입니다. 과제 점수인데 뭔가 니네 집의 본관, 그다음에 분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성함을 한자면 한자로 좀 써라. 예전엔 이걸 그 손으로 막 직접 시험을 보게 했는데 요새는 비대면이라 다 워드로 치거든요. 예, 워드로 쳐서 이거 좀 조사해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 순한글 이름인데요. 그럼 그냥 한글로 써. 이걸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뭐 별것도 아닌데 10점 만점을 맞는 학생들이 50명 중에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관까지는 어떻게 찾아요? 본관까지는. 분파. 저 같으면 청주항시 양절공파 34대손입니다. 그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청주항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더라도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집안의 역사입니다. A, B, C 중에 A입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면 모르는 부모님이 절반 이상이래요. 그 집안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집안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도 모르는 그 집안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역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모르면,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뭐 큰일 날 것 같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역사가 지식이라면 모를까 실제 삶에서 그리 쓸모있는 학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에요. 다른 사람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광주가 의향이야. 이런 증거가 있어. 근거가 있어. 아, 그렇구나. 머릿속에 놓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제 강의가 그냥 일종의 말잔치로 끝날까 봐 그게 좀 두려워서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왜 쓸모가 대부분 없는가?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념, 종교, 소신, 원칙 이게 중요합니까? 나 자신과 가족이 중요합니까? 나 자신과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교훈대로 살려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대로 살려면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역사의 교훈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자, 조금 진도가 옆으로 빠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왼쪽은 정몽주고요. 오른쪽은 정도전입니다. 고려말 충신이고요. 조선의 개국공신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몽주는 가진 게 많습니다. 개혁이 일어나면 잃을 게 많아요. 정도전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확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대학교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 20몇 명이서 중국집에서 같이 뭐 짜장면이랑 또 술도 좀 먹고 그러는데 나중에 돈을 거두는데 서로 쭈삣쭈삣해요. 그때 친구 하나, 정아무개라는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우리들한테 뭐 친구니까 막 욕할 수도 있죠. 야, 이 자식들아! 그러더니 너희들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차비 빼놓고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차비만 있었어요. 자기 차비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 그때 개혁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개혁이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개혁이다. 이건 지금도 유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개혁적인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을 펼치는가 아닌가를 보세요. 보통 남의 이야기,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개혁을 외칩니다. 이것 갖고 제가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 가면 이제 주로 이 강의를 3시간 정도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향 광주의 시민으로서 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광주를 바꿔, 전남을 바꿔, 우리나라를 바꿔, 못 바꿔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윗사람은 못 바꿔요.
근데 내 밑에 학생들은 바꿀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왼쪽은 뭐냐면요. 제가 광주에 와서 화순의 어떤 유원지에 갔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비닐봉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후계자들이 계속 버려가지고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가 돼버렸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아무개 아빠 그냥 여기다 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버리는 데 아니잖아 했더니 집사람이 그냥 무거우니까 여기 놓고 가. 뭐 당신이 그거 거기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유원지 뭐 바뀔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엄하게 꾸짖어 줬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유원지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갖다 놓는 거야. 얘기해 놓고도 제가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유원지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깜빡입니다. 깜빡이. 여러분, 광주 역사, 의향과 깜빡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갖다 붙이면 관계가 있습니다. 부디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이전보다 깜빡이만 잘 넣어주셔도 제 강의는 성공했고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타지에 비해서요, 깜빡이 이 지역이 잘 안 넣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지에서도 다른 광역시 인천, 대전, 울산, 대중 거기도 깜빡이 안 넣어.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광주에 오면은 뭔가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 니들 민주화의 성지? 민주 시민이야? 그런 거를 깜빡이 갖고도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으로서 우리 깜빡이는 제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저는 깜빡이 매니아입니다. 전 깜빡이 하는 재미로 자동차를 봅니다. 방향이 2개밖에 없는 게 아쉬워야 8개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자, 여러분 앞에 것 다 잊어도 좋습니다. 왜 광주가 의향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하죠. 임난의병, 한마르병, 다음에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5.18 이것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차라리 내가 이 강의를 듣고 그래, 광주 시민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깜빡이는 내가 이전보다 잘 넣을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두서없이 버벅대면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